오늘은 지출결의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결의서는 원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입금결의서, 지출결의서, 대체결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입금결의서는 수입사항이고 지출결의서는 지출이 발생할 때 그 사전 승인에 대한 실제 지출을 쓰는 게 지출결의서입니다. 그리고 대체결의서는 미지급 계정 설정할 때 사용하는데 저희 집합 건물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에서는 입금결의서하고 대체결의서는 거의 쓰지 않고 지출결의서만 씁니다. 즉 지출이 발생하는 분야의 계정 항목을 기재하고 자금 사용을 허가받는 서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출결의서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기한은 품위서하고 의미가 같고요.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두 개를 작성해서 같이 결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품위서 같은 경우는 기한과 같은 의미고 기한은 그 용역이나 물품의 구매를 진행하도 좋은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승낙을 받는 문서가 기한서입니다. 그리고 이 기한서를 가지고 지출결의서는 그 기한에 대해서 승낙을 받은 그 대금들을 지급하겠다는 문서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양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그 기한서 양식이고요. 지출결의서라고도 하고 분류 번호는 각 단지말로 표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2022년 몇 호, 그리고 이거 쓸 때는 대부분 기한 쓸 때 우리가 있던 파일에서 대부분 덮어쓰기를 하잖아요.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요거 호, 그리고 연도, 그리고 결제자. 이거를 제일 많이 실수를 합니다. 왜냐면 매번 했던 거라 요 밑에 있는 지출 내역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느라고 놓칠 수 있으니 그 작성자가 바뀌거나 연도가 바뀌거나 그 다음에 새로 작성할 때는 몇 호인지 이것까지 꼭 표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2022년도 뭐 이게 12호다. 그러면 여기다가 12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매달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12-1호 한다. 아니면 12월 첫 번째 기한 아니면 두 번째 기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할 때마다 순번을 계속 바꿔서 12, 13, 14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거를 12호-2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2022년 12월에 작성했고 그리고 두 번째 기한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편한 형식으로. 그리고 여기 연도 같은 경우는 셀 서식에 이렇게 F1을 누르고 컨트롤 F1 누르면 날짜에서 연월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그러면 입력할 때는 여기다가 기한 날짜는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하면 표기는 엔터를 치면 2022년 12월 31일로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죠. 그 다음에 기한 단지는 단지명 톨, 오호, 오피스텔 뭐 이렇게 기한자는 본인의 이름 경리과장 김삼순 그리고 수신경유 참조라는 내부 결제 이거는 그 수신경유 참조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내부 결제, 결제자 의견란 쓰거나 비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자체를 날려버리고 여기다가 수신 요거를 맞춤 병합 안 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얘를 수신 컴퓨터 좀 많이 느리죠. 이렇게 해서 그 해당하는 부서 예를 들면 수신이면 뭐 입주자 대표회의 뭐 회장 누구 입력할 수도 있죠. 뭐 홍길동 그리고 뭐 여기다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좀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참조는 입주자 대표회 입주자 대표 감사 뭐 이거는 그 아파트마다 또는 오피스텔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정직한 누구지? 포청천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체적으로 이건 안 하시는 분위기여서 이거는 그냥 개념만 말씀드리고, 제목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출 결의서를 단건으로 한 건씩 각 기한서마다 하나씩 하는 경우는 여기다 제목을 쓰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집합 건물이나 아파트나 지출 결의서는 하나만 하지 않아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제목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씁니다. 그래서 얘는 패스.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니 검토 후 제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라는 게 검토하여 결제하다가 제가라는 한자어죠. 아래 지출 내역. 그러면 여기는 단위, 원, VAT 포함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이거는 쓰시고요. 대체적으로 VAT 포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정 과목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가수금. 가수금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게 관리비에 대한 이중납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관리비 이중납부 환급의 건, 이거는 기한서 제목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08호, 그러면 금액이 이분이 이중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금액이 10만원이다 이렇게. 그리고 대체적으로 비고란 같은 경우는 어느 통장에서 나가는지를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비 통장. 그리고 저는 참고로 오른쪽에 여기는 문서 번호를 쓰는데요. 이거는 인쇄할 때 안 나오게 여기만 기한서에 작성하는 부분만 인쇄 설정합니다. 여기는 인쇄 설정 안 하고요. 그럼 여기 쓰는 문서 번호가 이번에 쓴 게 141번이다. 그럼 141번. 이래서 이제 문서 번호하고도 맞춥니다. 저는. 그리고 그 은행 전표를 쓸 때 한글로 쓰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글로 쓰게끔 한 번 더 검토하는 방안을 넣는 거죠. 여러 개의 금액이 크거나 할 때는 우리가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숫자 설정을 하고 여기 셀을 선택을 하고 대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 1번 누르면 여기 셀 서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그래서 숫자를 한글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얘가 한글로 읽려요. 10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이제 원자도 쓸 수 있는 거죠. 10만 원.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은행 출금 점수 쓸 때 한글을 쓰다 보면 한글로 출금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 쓰면 전표를 다시 결제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쓰고요. 또 하나 계정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뭐 시제금. 매달 관리비 통장은 시제금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 아니면 체크카드 하시기도 하고, 관리사무소 시제금 인출. 자, 금액은 단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한 400세대 정도는 한 30만원 하죠. 금액은 많이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관리비 통장에서 나갑니다. 자, 그럼 문서번호는 몇 번이다? 142번이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겠죠. 얘를 좀 쭉 걸쳐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수선 유지비. 수선 유지비를 업체 무슨 저수조, 저수조는 하반기 저수조 청소비 지급의 건. 자, 그러면 하반기 저수조 청소비에 대한 그 기한도 있을 거고, 이 지출 결의서도 같이. 얘는 하나의 목차와 같은 의미를 거진 많이 쓰니까요. 여기다가 만약 60만 원이다. 아니, 금액을 좀 복잡한 거 할까요? 56만 8,765 568만 7,650원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한글로 읽겠죠. 그럼 568만 7,650 이거를 전표를 쓰겠죠. 은행 출금 전표. 그럼 되게 편할 거예요. 이렇게. 문서 번호는 143번. 저 문서 번호를 제가 좀 이렇게 자꾸 체크하는 게 이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이 문서 번호하고 계정하고 제목하고 금액이 맞는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동이체 하나만 해볼게요. 그래서
지급 수수료. 지급 수수료의 대표적인 거는 예를 들면 뭐로 할까요? 정수기, 관리소 정수기 당월 지급의 건. 아니면 여기다가 자동이체 납부, 자동이체 납부의 건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급의 건 하고 여기다가 어디 자동이체 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관리비 통장에서 자동이체인데 굳이 이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관리비 통장에서는 얘는 출금전표의 기한에, 지출결의서에 출금전표, 은행전표에 이걸 써서 도장 받고 입금하죠. 근데 얘는 자동이체로 이미 납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99,000원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출금전표가 없는 거니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얘는 자동이체이기 때문에 은행 출금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행 출금전표 쓸 때도 정확하게 그 내역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기한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하나의 그 기한서하고 지출결의서 세트로 결제를 저는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기한서, 왼쪽에는 지출결의서를 해서 좌우를 맞춰가면서 결제하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기한서는 각각의 그 지출 발생하는 내역, 용역이나 물품 구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나 업체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지출결의서는 전체에 대한 토탈 금액과 금액에 대한 내역들,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나갔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목차와 같은 기능이 있어서 저는 기한서와 오른쪽에, 지출결의서를 왼쪽에 이렇게 해서 결제판의 양쪽에서 결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한서는 품위서와 같아서 각각의 얘네들을 구매를 신청하겠다라고 승낙을 받는 거고, 실제 지출하는 거는 지출결의서에 쓰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한서에는 뭐 그 방송 장비에 대해서 구매를 한다라면 그 구매에 대한 구매 기한을 올려요. 근데 이번에 대금은 안 나가고 다음 달에 설치 후 나가기로 했다 하면은 이 지출결의서는 작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작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결의서는 지출하는 것만 넣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작성하지 않는 거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출결의서 하지 않고 대신 기한서 목록엔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한서는 지출, 이번 때 납부할 지출결의서 쭉 나는데 맨 마지막 뒤쪽에 저는 기한 품위만 올리는 것들은 맨 뒤에 옵니다. 그러면 지출결의서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겠다라고 먼저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 실제 돈이 나갈 때는 지출결의서에 들어가고 그 처음에 했던 그 품위서, 즉 기한서를 복사를 해요. 앞에 표지하고 그 관련된 내용 복사를 하고 실제 지출하는 기한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문서 번호 따고, 그러면 그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당초 기한 번호가 들어간 지출결의서와 실제 이번 달에 지급하는 지출결의서 내용이 서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출결의서는 용어를 써서 좀 헷갈릴 텐데, 처음에 했던 당초 기한서는 이런 것들을, 용역을 또는 물품을 구매하겠다라고 승낙을 받아요. 근데 실제 돈은 이번 달에 안 나가면 지출결의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달에 다시 기한서 씁니다. 당초 이렇게 했던, 승낙했던 기한 결제받은 거를 첨부를 하고, 복사본을 첨부하고 그 기한서 내용에는 당초 했던 기한 번호를 작성을 하십니다. 그럼 이 기한서가 두 번째 기한서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실제 돈을 나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지출결의서에 입력하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수선 유지비로 하고, 그죠? 그 다음 방송 장비를 예를 들었으니까 방송 장비 설치의 건, 안내방송, 우리가 안내방송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잖아요. 안내방송 설치의 건은 처음에 기한이었겠죠. 근데 지금 돈을 안 내는 거니까 설치가 아니라 얘는
대금 지급의 건으로 들어가겠죠. 기한은 처음에 당초 기한은 안내방송 장비 설치의 건에서 설치를 허가를 받아요. 그거는 지출결의서는 들어가지 않지만 기한서는 그 전에 허락받고 설치하는 거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실제 돈을 날 때는 얘가 두 번째 기한이라는 거죠. 한자 두 번째 기한이에요. 이게 두 번째 기한이 대신 이 두 번째 기한은 첨부에 당초 기한서 복사한 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한서에는 당초 기한 문서 번호가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금액에 대해서 186만 5,820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지급하는 거는 이번 달 12월 말일 날 지급한다. 만약에 이거는 관리비 통장 이거는 만약에 이 당초 했던 것이 언제 11월 달에 기한을 받아서 허가는 받았어요. 지출결의는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번 달 12월 달에 지급한다면 지출결의서는 들어가고 두 번째 기한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요거 설명하는다고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제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경리대리, 뭐 기정과장, 관리소장 그리고 여기는 본사 만약에 위탁사인데 도급으로 해서 입주 초면 본사에 결제받고 오잖아요. 자금에 대해서. 근데 입주 초가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는 본사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입주자 대표회의, 뭐 총무, 회장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결제 라인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지출결의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엑셀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